시리얼라이제이션이랑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은 한국어로 하면은 직렬화, 역직렬화라고 불립니다. 직렬화, 역직렬화. 근데 이제 용어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얘는 메모리랑 같이 봤을 때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쓰이는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메모리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가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낼 때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낸다고 해볼게요. 보통 요청을 보내는 게 HTTP 리퀘스트죠. get post auth signer HTTP 1.1 content type application JSON 하고 오타가 많이 나네. 하고 여기에 이제 리퀘스트 바디가 들어가죠. 유저네임 뭐 abc 그리고 패스워드 1, 2, 3 이런 식으로. HTTP 리퀘스트는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이루어진 메시지입니다. 브라우저라고 써주고 서버라고 써줄게요. 자, 이거를 프론트 입장에서 보낼 때는 fetch나 axios.get을 써가지고 보냅니다. 여기다가 뭐 베이스 URL 넣는다고 치고요. 서버에. 그리고 여기다가 auth signer 포스트네요. 여기다가 바디 넣어주고요. 바디 데이터 뭐 유저네임 abc 패스워드 1, 2, 3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요청을 보낼 수 있겠죠. 프론트엔드 쪽에서. 그러면 실제로 하는 짓은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해서 날려줍니다. 이 객체를요. 이 객체랑 이런 HTTP 메소드, 경로, 버전, 헤더들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런 것들이 객체 형태로 조작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컨스트 뭐 HTTP 리퀘스트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런 게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헤더즈가 있을 거고, 지금 저희는 컨텐트 타입 어플리케이션 JSON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헤더가 있을 거예요. 뭐 컨텐트 랭스도 있을 거고, 뭐 70 합시다. 그렇죠? 70 아니죠. 20, 10, 20 하고 별게 다 있죠. 여기다 뭐 accept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도 있겠죠. 방금 제가 넣었던 유저네임 패스워드 abc 패스워드 1, 2, 3 이렇게 객체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던 것들이 이런 문자열로 바뀌게 됩니다. 객체는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문자열로. 네트워크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열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이 객체는 조작하기 편하라고 객체로 만든 겁니다. 항상 네트워크를 타고 날아가서 뭐 서버에 도착하거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서 서버에 이게 도착하면 다시 객체가 되는 거고요. 다시 다른 언어일 수 있겠지만 서버가 스프링이면 자바일 거고, 자바스크립트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변할 거고, 파이썬이어도 파이썬 객체로 변할 거고, 언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쉽게 다루기 위해서 객체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만약에 이 문자열을 그대로 다루려고 하면은 이게 어떤 메소드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얘를 문자열 형태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슬라이스, 스플릿 등등등등 되게 복잡한 로직을 써야 될 거예요. 마치 C 언어에서 하던 짓을 해야 되는 거죠. C 언어의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 같은 거 짜는 거는 맨 밑에서 여기를 몇만큼 자르고 여기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규칙에 따라서 문자열을 잘라내는 식으로 파싱을 하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들겠죠, 많이. 여기가 몇 번째인지 찾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른다.
여기 이 대괄호, 중괄호가 나올 때까지 쭉 찾아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중괄호 닫힐 때까지 찾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이 쌍따옴표 쌍을 찾아가지고 이거 하나를 키라고 인식하고 얘 하나를 밸류라고 인식하고 콤마 나오고 그럼 다음 키라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원시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파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형태로 조작하는 게 비용이 조금 있더라도 이게 훨씬 편하죠. 우리가 사용하기엔. 왜냐하면 여기서는 컨텐트 타입이라는 헤더를 얻기 위해서 http request message headers content type이라는 것만 써주면 끝나니까요. 파싱이 이미 다 돼 있죠.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도 쓰기가 훨씬 편리하고 직관적입니다. 문자열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가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문자열로 반드시 변환을 시켜가지고 네트워크를 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시리얼라이제이션과 디시리얼라이제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얘를 객체 형태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메모리상에서 표현한다면 http request message라는 게 바로 이 스택이 쌓이고 얘는 주소값이 되겠죠. 0x 10번지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 자체 주소값이 있어요. 여기를 0x 10이라고 하고 여기를 0x 1000이라고 합시다. 대충.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택의 주소고 얘가 저장된 주소인 거예요. 얘가 저장된 주소. 얘는 0x 1000이란 거를 메모리 공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램은 아주 거대한 배열이라 보시면 돼요. 램이 아주 거대한 배열인데 램에서 얘가 16진수니까 10진수로 바꿔야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소입니다. 10진수로 바꾸면 얘가 램에서 10번째 주소죠. 10번째 바이트예요. 정확히는 주소는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10번지고 얘가 가리키는 1000번지입니다. 힙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메모리 공간을 논리적으로 1000번지부터는 힙이야, 10번지는 스택이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 다른 건 없습니다. 어쨌든 힙을 넘어가면은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있겠죠. 객체. 자, 여기가 이제 1000번지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http request 메시지인데 이제 헤더스가 있고 바디스가 있죠. 헤더스가 있고 바디스가 아니죠. 바디가 있다. 근데 얘네들도 객체니까 둘 다 그죠? 주소일 뿐입니다. 얘네들도 대충 0x가 아니라 1500번지하고 여기는 1700번지로 할게요. 객체는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다 퍼져 있습니다. 거의 다 1700번지 1500번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1700 그냥 임의로 주소를 쓴 거기 때문에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주소들은. 그럼 여기는 또 컨텐트 타입이라는 키가 있죠. 바디니까 유저네임이겠네. 유저네임이란 게 있고 123이란 게 있고 사실 여기도 주소죠. 객체니까 바디 타고 가서 대충 씁시다. 이걸 너무 정확히 표현하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귀찮다. 이런 식으로 객체가 메모리 곳곳에 다 퍼져 있습니다. 다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이 리퀘스트 메시지,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네트워크를 타고 내보내면은 그냥 1000을 내보내는 거예요. 숫자 1000을. 그럼 그 숫자 1000을 서버에서 가져가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내는 거를 이렇게 1000을 보냈다. 객체가 아니라 숫자 1000을 보냈어요. 그럼 서버의 1000번지는 전혀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을 텐데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퍼져 있는 데이터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HTTP 메시지인데 얘는 그저 숫자 배열일 뿐이에요. 한번 봅시다. HTTP가 아니라 HTTP 파일 인코더 대충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얘 말고 바이너리 인코더 봅시다. 아무거나 들어가서 대충 이런 식으로 문자열은 이진수의 배열, 정확히는 이진수 연속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일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상에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네트워크를 타고 일자 전기 신호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막 퍼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서버로 전송이 되었을 때 그대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자열이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 바이트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트열이. 근데 1000이란 숫자, 얘는 이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가 않죠. 그냥 주소일 뿐이니까. 여기 있을 때만 요요하고 서버가 옮겨가면 이 의미는 퇴색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1000이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체를 문자 형태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보내줘야 되고 이 문자열은 결국에 그냥 비트로 이루어진 바이트 열이라고 볼 수 있고 일자기 때문에 그대로 전송되며 서버로 전송되었을 때 원래 문자열로 복원할 수가 있고 이 복원된 문자열을 바로 객체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다시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었는데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이렇게 메모리상에 퍼져 있는 객체, 메모리상의 객체는 퍼져 있을 수밖에 없죠. 힙에 저장이 되니까요. 이거를 일자 형태로 만드는 게 바로 시리얼라이제이션입니다. 시리얼라이제이션. 이거죠. 객체를 문자열로, 일자로 만든다. 일자인 이유는 바로 방금 이 바이트열, 비트 연속체에서 봤었죠. 그럼 반대로 얘가 네트워크 통해서 다시 서버로 가면은 왔겠죠, 이렇게. 그때는 다시 객체로 변환을 시켜줘야 개발자가 쓰기 편하겠죠. 그러면 다시 일자 형태, 메모리에 일자로 있는 이 바이트열을 다시 퍼뜨려야 됩니다. 객체로 만든다는 건 힙 여기저기에다가 다 퍼뜨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한국어로 하면 직렬화, 역직렬화. 메모리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말 그대로의 얘기입니다. 직렬화, 일자로 배치시키고 역직렬화, 일자인 거 역으로 퍼뜨리고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게 전부입니다. 참고로 직렬화와 역직렬화는 제이슨만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물도 있고요. 뭐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포맷 쳐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일단 뭐 여러 객체들이 다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PHP의 객체도 될 거고 파이썬의 객체로도 될 거고 자바 객체 등등등등.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뭐 야물이라든지 여기 제이슨도 나오고 야물도 나오네요. XML도 있죠. 이런 다양한 데이터 교환 형태가 있습니다. 제이슨과 야물과 XML. 얘네들은 다 문자열로 표현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타고 일자로 BT열, 바이트열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요즘 제이슨이 거의 전부고 야물은 좀
전송 포맷이라기보다는 설정 포맷이고, XML은 이제 좀 잔재로서 남아있죠. 뭐 인텔리제이 같은 데 가면은 설정이 XML이라든가 스프링이나 안드로이드 이런 데 좀 잔재로 남아있고, 특히 자바류 쪽에 요즘은 그거 말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포맷이 시리얼라이제이션과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언어에서 다 지원을 해주죠. 대부분이 아니고 이게 안 되는 언어는 언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시리얼라이제이션과 디시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메모리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면 엄청나게 쉬운 개념인 것이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은 메모리 개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HTTP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문자열이 바이트열이란 게 이해가 안 되거나, 바이트열은 말 그대로 바이트가 쭉 배열 형태로 놓여 있는 겁니다. 문자는 사실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트열인 거죠. 숫자 배열인 거죠. 숫자 배열은 결국 바이트열이고, 그런 개념들을 알고 있거나 어렴풋이 알겠다 싶으면 되게 이해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리고 서버만 했던 사람들은 이 문법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요청을 보내는 거고 CURL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CURX 포스트 해가지고 뭐 베이스 URL 모르니까 그냥 뭐 어스 사인업 로컬 호스트라고 할까요? HTTP 로컬 3000번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당연히 뭐 바디까지 써줘야겠지만 귀찮으니 생략을 하고, 네. 그래서 백엔드 했던 분은 CURL 하면은 이게 뭔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